수학 중독 중학수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소인수 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부터 먼저 살펴본 후에 나중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요, 바로 거듭 제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거듭 제곱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를 2번 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 곱하기 2로 나타냈었죠. 2를 3번 곱한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를 100번 곱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물론 2를 곱셈 기호를 이용해서 100개를 쭉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쓰는 거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땡땡땡을 나타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 곱해진 2의 개수가 총 100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해지는 경우는요,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 2를 2번 곱한 것은 요 밑에다가 2를 씁니다. 이거는 곱해지는 수가 뭐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2의 오른쪽 위쪽에 조그맣게 2라고 쓰는데 요 2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요 2가 몇 번 곱해졌는지 그 곱해진 횟수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2가 3번 곱해진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 여기다 2를 쓰고요. 그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곱해진 횟수 3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2를 100번 곱한 것도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2를 쓰시고 오른쪽 위쪽에 곱해진 횟수 100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냐 하면요, 이거는 2의 제곱이다 라고 읽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2의 100제곱이다 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해서 이렇게 2가 거듭해서 곱해진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2의 거듭 제곱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제목 자체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2를 거듭해서 곱한 것을 2의 거듭 제곱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죠. 됐죠? 자, 이때 우리가 요 밑에 어떤 수가 거듭해서 곱해지느냐를 나타내는 요 수를 거듭 제곱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미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수 있죠? 그 곱해지는 수가 몇 번이 곱해졌느냐를 나타내는 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듭 제곱의 지수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라는 것은 이 거듭 제곱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 요거는 미치라고 읽고 우리는 요걸 지수라고 읽었는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2만 거듭 제곱이 가능한 건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 3이 5번 곱해졌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3이 5개가 곱해진 건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가 있다고요? 3을 밑에다 써주시고 그 오른쪽 위쪽에 3이 곱해진 횟수 5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읽을 때에는 3의 5제곱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 또 11이 4번 곱해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기보다는 11을 써주시고 오른쪽 위쪽에 11이 곱해진 횟수 4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읽을 때에는 11의 4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거듭 제곱이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바로 약수예요. 자, 이 약수라는 개념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 약수라는 용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약수와 똑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약수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요,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의 약수를 구하고 싶으면요, 6을 1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럼 나누어 떨어지네? 그럼 1은 약수입니다.
6을 2로 나누어 봤더니 나누어 떨어지네. 2도 약수죠? 6을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3도 약수고요.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아니죠.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역시 약수가 아닙니다. 자, 6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6이 약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6보다 큰 수로 6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약수를 이렇게 구해 왔었죠. 자, 그런데 이 약수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A라는 자연수가 있는데요. 이 A라는 자연수를 B와 C라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A, B, C는 모두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A를 B와 C라는 자연수의 곱으로,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C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요, 이 의미가 자, A를 B로 나누면 몫이 C이고 나머지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B는 A의 약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한 A를 C로 나누면 몫이 B이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A를 C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C도 A의 약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B와 C라는 자연수는 A의 약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6의 약수를 찾아보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요. 자, 6은 1 곱하기 6입니다. 그래서 6은 1 곱하기 6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도 약수이고 6도 약수이구나 이렇게 두 개씩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6은 2, 3, 즉 2도 약수이고 3도 약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6의 반이 3이에요. 그러면 3보다 큰 수 중에 6의 약수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약수는요, 자기 자신의 반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딱 하나 빼고, 자기 자신 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수를 구하면 두 개씩 쌍을 찾으면서 조금 더 쉽게 약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우리 54의 약수를 기존의 방법으로 찾는다라고 한다면 1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고 2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고 이걸 하나씩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찾으면 조금 쉽게 54는 1 곱하기 54니까 1도 약수고 54도 약수구나. 자, 54는 2 곱하기 27이니까 2도 약수고 27도 약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18이니까 3도 약수고 18도 약수구나. 그 다음 4로 되나요? 4는 안 되죠. 4 곱하기 얼마가 54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5도 안 되고, 자, 6으로 나누면 6, 9, 54니까 6도 약수고 9도 뭐구나, 약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7은 안 되죠. 그죠? 8도 안 됩니다. 그럼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약수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약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A는 B 곱하기 C로 표현할 때 이 B와 C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4의 약수는 누가 있죠? 1, 2, 4가 약수인데 이때 4는 1 곱하기 4로 표현도 가능하지만 4는 2 곱하기 2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 2가 4의 약수 중에 포함이 된다는 걸 본다면 이게 서로 같은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 2는 4의 약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일단 약수와 인수는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약수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A의 약수를 구할 때는 A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요걸 생각하셔서 한 번에 두 개씩 약수를 찾아내는 게 조금 더 쉽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 소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쓰기로는 소수라고 쓰고 읽기로는 소수라고 읽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자, 이 소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다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가 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5 같은 수는요. 1 곱하기 5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자, 5는 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5의 약수라는 것은 1과 5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약수로 1과 자기 자신만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수 5는 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뭐 많죠. 예를 들면 2도 1 곱하기 2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약수는 1과 2, 즉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2도 소수가 되는 거예요. 3도 마찬가지 1 곱하기 3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7도 마찬가지 7도 1 곱하기 7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들을 우리가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수가 아니면 뭐냐라는 건데 소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합성수라는 게 있어요. 이 합성수가 또 뭐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럼 선생님 자연수는요. 소수이거나 합성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시면 소수도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는 조건이 붙고요. 합성수도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소수와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별표 치고 여기다 이렇게 중요 표시하고 쓰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와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만 생각하는 개념이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쓸 때는 소수라고 쓰고 읽을 때는 소수라고 읽는다고 했는데 그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실 소수라는 거 이런 개념 말고 다른 개념으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0.1, 0.01, 뭐 0.27 이런 수들을 우리가 소수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도 쓰는 건 소수라고 똑같이 쓰는데 한자로 보면 이 소자가 작을 소자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수 뭐 이런 거 나타낼 때 이걸 쓰기 때문에 작을 소자를 써가지고 소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읽을 때에도 소수라고 읽습니다. 근데 지금 배운 이 소수는요. 한자로 어떻게 쓰냐 하면 이런 한자를 써요. 이런 한자를 씁니다. 요게 무슨 한자냐 하면 본디소 혹은 바탕소라는 소자예요. 그럼 왜 이 소수의 소자는 바탕, 본디라는 뜻을 가진 이러한 소자를 쓰느냐라는 건데 요걸 쓰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거는 쓸 때 소수라고 쓰고 읽을 때도 소수라고 읽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는 쓸 때는 소수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소수라고 쓰고 한자로는 이렇게 본디 혹은 바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러한 소자를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예. 근데 아마 주변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것도 읽을 때 그냥 소수라고 읽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소수라고 읽는 게 맞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소수라고 읽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소수가 이런 소수를 얘기하는지 혹은 이런 소수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념. 네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소인수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앞서서 소수가 뭔지도 배웠고요. 그 다음 인수는 약수와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인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소수인 인수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이면서 인수인 수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12의 약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1도 약수, 12도 약수입니다. 12는 2 곱하기 6이기 때문에 2도 약수, 6도 약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2는 3 곱하기 4이기 때문에 3도 약수, 4도 약수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은 볼 필요 없죠. 그죠? 예. 5는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6은 12의 반이 6이니까 6보다 큰 것 중에 12의 약수는 12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쵸? 따라서 요게 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소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소수. 그럼 소수를 찾아내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는 2하고 3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2의 인수는 1, 2, 3, 4, 6, 12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수는 2, 3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와 3을 12의 소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30의 소인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의 약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30의 약수는 1 곱하기 30이니까 1도 약수, 30도 약수입니다. 그 다음 2 곱하기 15니까 2도 약수, 15도 약수. 그 다음은 3 곱하기 10이니까 3도 약수, 10도 약수죠. 그죠? 요게 칸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30은 5 곱하기 6이니까 5도 약수, 6도 약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7, 8, 9는 안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 이후로 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15 이후로 볼 필요 없지만 만약에 10과 15 사이에 약수가 있었다면 얘하고 짝꿍이 여기 어딘가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찾으면 쉽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30의 약수, 즉 인수는 이렇게 2, 4, 6,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소수만 찾는 거죠. 찾아보면 2, 3, 5가 소수고 나머지는 소수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30의 소인수를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2와 3과 5를 찾아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소인수도 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소인수 분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인수 분해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목적입니다. 예,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12의 약수들은요. 12는 A 곱하기 B일 때 이 A와 B가 모두 다 12의 약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수를 찾아냈었죠. 그러면 이 모든 약수들은요.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야만 12도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A라는 수가 소인수인 2와 3 말고 다른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예를 들자면 A는 5 곱하기 C로 표현이 되는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5 곱하기 C 곱하기 B가 12가 된다라는 뜻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12는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12의 약수 중에는 5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2의 소인수 중에는 5가 없죠. 따라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12의 약수 중에는 이 2와 3 말고 다른 소수를 인수로 갖는 약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말이 됩니다. 그쵸?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로만 나타내는 것, 인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약수를 구해봤던 54를 소인수 분해하면요. 자, 이 안에 소수인 인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54를 소인수 분해할 때는요. 가장 작은 소수부터 하나씩 나누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4의 인수 중에, 즉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는 2입니다. 이건 우리가 2로 나누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로 나누면 그때 몫이 2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데 27은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2보다 큰 소수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럼 9를 다시 2로 나누려고 봤더니 9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큰 3을 또 보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3으로 나누면 1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될 때까지, 여기가 1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요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 요 왼쪽에 나오는 요 소수들 있죠. 요 부분. 요 소수들이 바로 뭡니까? 54의 소인수들이 되는 겁니다. 즉 54의 그 인수 중에 소수인 건 2와 3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요. 결국 54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 2와 3의 3개를 곱한 거에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이걸 간단하게 쓰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를 한 거예요. 왜? 54의 소인수인 2와 3의 곱으로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꼭 이런 순서로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54를요. 3으로 먼저 나누어서 시작해도 돼요. 그럼 얘는 3, 1은 3, 3, 8, 24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 6, 18. 그러다가 이번엔 2로 되네? 그럼 2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 1. 여기가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봤자 여기 있는 소수들의 개수를 보면 2 하나에 3, 3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에다가 3333을 곱하나 그죠? 혹은 3에다가 2 곱하고 33을 곱하나 그 결과는 항상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해지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54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요거 하나가 유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곱해지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어차피 곱셈은 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관례상 작은 소수부터 써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점 커지는 순서로 소수들의 곱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예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24를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12이죠. 그 다음 또 2, 6이죠. 그 다음 또 2, 3입니다. 그 다음 2는 안 되니까 3, 1. 자, 여기 1 나올 때까지 했으니까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작은 수 2부터 세제곱이 있고 곱하기 3이다. 요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를 24의 소인수인 2와 3의 곱으로만 나타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275 해볼까요? 자, 275는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3으로도 3, 9, 27 다음에 오니까 안 되죠. 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큰 소수는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 25, 5, 5, 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5로 또 되네? 그러면 11. 11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얘가 소수입니다. 그죠? 따라서 11로 나누면 1. 여기가 1이 나올 때까지 했으니까 275는 작은 5부터 제곱을 해준 다음에 곱하기 11. 요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충 소인수 분해가 뭔지 감 잡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그 수의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소수라는 한자가 본디, 바탕 소자 이런 걸 쓴다고 그랬는데 이 소수들이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를 나타내는 바탕이 되는 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바탕의 의미를 갖는 그 소자를 썼구나. 그래서 우리는 소수라고 읽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